반갑습니다, 여러분. 기하 개념 다지기 세 번째 시간. 오늘은 공간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기하 교과서에는 공간이랑 관련된 내용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. 하나는 공간 도형이고 하나는 공간 좌표입니다.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, 3차원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인데요.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공간 도형이란 뭐냐?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여러 가지 도형들을 생각하면 비슷합니다.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런 걸 배웠던 것처럼 그 도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 3차원 세계에서 그 도형 그 자체의 성질을 알아보는 단원, 그리고 도형과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. 공간 좌표는 뭐냐?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좌표 평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우리 평면 위에 어떤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 쌍과 좌표 평면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위치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었죠.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3차원 좌표 공간을 만들어서 순서 쌍을 통해서 어떤 점의 위치나 직선의 위치, 요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것들을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주변의 3차원 도형을 단순히 도형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성질을 알아내는 그런 단원이 공간 좌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 공간 도형에 대한 이야기고요. 그 중에서도 첫 번째,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의 평면이 딱 정해지냐라는 이야기인데요. 우리 중학교 때 평면의 결정 조건과 비슷한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에요. 어떻게 해야 하나의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된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쉽습니다. 네, 이렇게 점이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. 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처럼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은 두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 였는데요. 평면은 이것보다 조금 복잡합니다. 왜냐? 예를 들어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해 보면 이런 평면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평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단순히 점 두 개만 가지고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평면의 결정 조건 첫 번째는 점이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됩니다. 점이 세 개가 되면은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딱 하나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, 이게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도 평면이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. 그렇겠죠. 요 선을 지나면서 동시에 이 점도 지나는 평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의 평면밖에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경우에 이 두 직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겠죠.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직선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이 두 직선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평면은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었죠.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평행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꼬인 위치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선생님이 3차원 계산기를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. 두 직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 점에서 교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, 그런데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이렇게 일자로 곧게 뻗어서 아무리 이렇게 멀리 가도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,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. 이런 경우를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근데 사실은 하나의 경우가 더 있습니다. 이런 경우죠. 아까 봤던 한 점에서 만난다와 똑같지 않나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.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보면 이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지만 평행하지도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경우를 우리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죠. 그러면은 평행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우리 아까 봤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,
이럴 때를 우리는 평행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반대로 꼬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정할 수가 없죠. 평면을 어떻게 만들어도 하나의 직선은 지나겠지만 다른 직선이 그 평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가 없겠죠.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에는 이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.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꼬인 위치에 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한번 살펴보면요.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직선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죠.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직선이 아예 평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이럴 때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또 생각을 해볼 건데요.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. 이렇게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평면이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만날 경우에는 이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른다.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.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 보면은 이 두 직선은 꼬인 위치입니다. 왜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. 그런 경우에 이 두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, 이제 꼬인 위치에 있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한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다른 그 직선과 평행하도록 이 같은 평면 위에 이렇게 그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될 거고요.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 요 원래의 직선과 그 다른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 다음은 삼수전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. 삼수전 정리는 이 직선과 직선, 직선과 평면 사이에 그 수직, 직각이 되는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P5라는 직선이 알파라는 평면과 이렇게 수직이고요. 그 다음에 OH라는 직선이, 이 OH는 평면 알파 안에 들어있겠죠. 이 L이라는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하면 우리 이 PH라는 직선과 이 L이라는 직선도 직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.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.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지금 우리 이 L이라는 직선은 알파라는 평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P5라는 직선과 직각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OH랑 L도 직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P5도 직각, OH도 직각. 그렇다면 이 P5와 OH가 만들어내는 이런 평면에 대해서도 이 L이라는 직선이 수직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 P5, OH가 만들어낸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들은 이 L이라는 직선과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 PH 역시 이 L이라는 직선과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 P5라는 직선이 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고, PH라는 직선이 L이라는 직선과 수직이면 이 OH라는 이 사이에 있는 직선도 이 L이라는 직선과 수직이겠다 라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고요. 또 PH랑 L이랑 수직이고 OH랑 L이랑 수직이고, 근데 이 P5랑 OH가 서로 수직이면 이 P5는 이 평면 자체와 수직이겠구나, 이러한 사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도형의 수직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걸 삼수전 정리라고 부릅니다. 이면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. 이거는 쉽게 말해서 두 면이 만들어내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한 직선을 공유하는 두 개의 반평면, 우리 중학교 때 반직선 얘기했던 것처럼 반평면이라고 불러요. 이 두 반평면이 만들어내는 이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평면 위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, 이 두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,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두 면 사이의 각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정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. 정사형이란 뭐냐? 수학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
어떤 도형을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정사형이라고 부르고, 어떤 직선이나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의 각 점에서 수선의 발, 이렇게 평면에 직각으로 내린다는 뜻이죠. 그 내린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를 다시 또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른다.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어떤 점이나 직선이나 평면 도형, 입체 도형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평면에 직각으로 이렇게 내린 이 점들의 모임이 정사형인데요.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,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늘에 높은 곳에 태양이 있어서요, 이 면과 수직하게 이렇게 햇빛을 내리쬐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각 도형이 햇빛을 받고 그림자를 만들 텐데, 이 평면에 만들어지는 이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른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단원 제일 중요한 내용, 이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요. 여기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. 코사인 세타, 각도의 코사인을 곱해라. 각도의 코사인 값을 원래 도형에 곱해주면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생각해보면 이 원래 도형을 A라고 두고 우리 요 그림자가 생기겠죠. 이 정사형을 B라고 두면 우리 코사인 이 각도 세타라고 씁니다. 코사인 세타가 A분의 B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거는 B를 계산하는 거고, 우리가 지금 원래 도형의 크기와 이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해주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B는 원래 도형에다가 코사인이라는 값을 곱해주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정사형이라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원래 도형의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 도형과 평면의 각도를 찾아서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. 정사형은 코사인이다. 이 사실만 기억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. 이 도형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결국 각 선에 코사인을 취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넓이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. 그래서 원래 도형과 이 평면의 이면 각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각의 코사인 값을 원래 도형에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공간 좌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